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제일 기초적인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린 게 다 펌프가 들어가고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우리가 잡설비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설비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것도 초보자분들 위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뭘 연결해서 송수하는 설비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송수하는데 그 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하는 거죠. 연결송수관 설비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에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동식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그냥 옥상의 수를 그냥 그리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얘를 다 쓰고 나면 우리가 결국 어떠한 설비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라고 해볼까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물이 다 고갈이 났어요. 근데 불이 안 꺼졌다면 우리가 이 설비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우리가 모든 자동식 소화 설비에는 송수구라는 걸 같이 연결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조의 물이 다 고갈이 되더라도 우리가 소방차가 와서 뭐 이렇게 물탱크 그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밀어넣으면 역방향으로 거꾸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뭐 방향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고 연결하는 얘를 우리가 그냥 송수구라고 부르는 거죠. 물을 송수하는 구멍이다. 근데 연결 송수관 설비는 뭐냐면 애초에 이런 자동식 소화 설비와 상관없이 우리가 건축물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일정 이상 높이가 되면 지금 법규에서는 아마 보통 7층 이상이죠. 아니면 또 지하층이 크다던가 이런 경우에 얘를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관창으로 방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실제로 소방대가 소방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소방차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구멍을 하나 달아놓고 여기 배관을 쫙 연결해 놓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층에서 물을 사용하자는 게 연결송수관 설비입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옥내 소화전 설비랑 굉장히 비슷하죠. 당연히 이 소방차는 우리가 펌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 3개 층만 알아볼까요? 아이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다면 우리가 어느 층에서 이 해당 물을 화재가 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방수구를 하나씩 달아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외인 층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층 설치가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방수구라고 하면 또 용어가 또 달라서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옥내 소화전을 쉽게 살펴보면 이건 어디서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밸브가 하나 있죠. 앵글 밸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핸들이 달려서 우리가 뭐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위에 우리 발신기 뭐 이런 거 있죠. 스피커 있고. 자, 우리 죄송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스프링쿨러가 6층 이상 대상 그 높이의 건축물로 바뀌지 않았을 때는 연결 송수관만 설치된 건물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 이만하다고 하면 좀 더 작게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밸브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얘도 앵글 밸브고 우리가 앵글 밸브라고 하면은 물이 들어가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90도로 되어 있고 이걸 도중에 잠글 수 있는 개폐 형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호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얘를 방수구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가 되는 거고 얘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가 되는 거죠. 옥내 소화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퍼센트를 썼네요. 40mm 관경의 앵글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연결 송수관은 65mm라고 하는 더 큰 방수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구가 들어있는 함이라서 방수구함인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옥내소화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그 제실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건물 관계인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화재가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관계인이죠. 여기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 작은 관경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연결송수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차가 와야 애초에 물을 밀어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내소화전 설비는 우리가 그 소방 시설에서 얘를 소화 설비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초반에 불을 끄는 설비인 거고 연결송수관 설비는 우리가 소방 활동 설비라고 소화 활동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소화 활동 설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사용 주체가 다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관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40mm인 거랑 65mm인 거랑요. 너무나 당연히 관경이 크면 유량이 많이 나가겠죠? 물이 많이 나갑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물이 많이 나가면 어떠한 그 영향이 있냐면 우리가 힘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 호수 물총은 좀 그렇고 일반인 분들은 안 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관창을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쏘게 되면 생각보다 얘가 이렇게 춤출라 그래요. 뒤로 밀리는 개념이 아니고 얘가 이제 요동치게 되는데 왜냐면 호수가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근데 얘가 40mm일 때랑 65mm일 때랑 같은 압력이라면 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40mm면 성인 남자가 이렇게 그냥 휘적휘적 할 수 있는데 65mm인데 압력이 좀 세지면 혼자서 얘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소방활동 하실 때도 보통 기본 2인 1조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진압활동을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방대는 옥내소화전을 안 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소방대분들도 얘는 지금 별도로 호수를 가져와서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옥내소화전을 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옥내소화전이랑 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함을 따로 설치하자니 이게 좀 쓰잘데기 없다는 거죠. 경제성이 없는 거죠, 사실. 쓰잘데기 없다기보다.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아까처럼 그냥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달고요. 우리가 연결송수구 관설비 더 좀 큰 앵글 밸브를 이렇게 밑에다 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전 호수는 연결돼 있고 이 방수구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에 대한 호수는 일반적으로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기구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수할 때 필요로 하는 이 호수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뭐 4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2번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얘는 방수기구함이 일반적으로 3개 층마다 1개씩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시면 우리가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하면 쫙 해서 뭐 지하까지 그릴까요? 여기 위에 해볼게요. 여기가 1층이라고 봐보고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층 있죠? 그러니까 피난층이라고 하는 우리 소방차가 직접 오는 층은 이 방수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수구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소방차 여기 있는데 이렇게 쏘나 이렇게 쏘나 뭐 별 유의미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수구는 피난층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면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2층부터 설치가 됩니다. 아파트는 3층부터 설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제외할 수 있다가 제외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3층부터 해야 된다, 2층부터 해야 된다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난층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수기구함을 3개 층마다 넣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여기가 그냥 1층이라고 봐볼게요. 쉽게. 그럼 일반적으로 2층부터 방수기구함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럼 2층 넣어줬으면
2, 3, 4는 필요가 없고 5층에 하나 넣어주고 8층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실제로 2층에 있는 애가 3층 그리고 1층은 없지만 담당하고 5층이 4층과 6층, 8층이 7층과 9층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연결성소관 설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층인가요? 4층에 화재가 났을 때 4층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3층 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방수량이 하나가 아니고 3개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이건 좀 뭐 펌프 안 할 거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방수기구함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하나 설치됐으니까 지하층은 지하 2층부터 설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법에서는 우리는 항상 지하층은 건축법의 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상층에 대한 소화활동과 지하층에 대한 소화활동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로 층을 구분할 때는 지하 1층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 1층에 설치하였으면 2층 없고 3층 없고 지하 4층, 즉 우리가 2층과 지하 1층 간에는 3개층 간격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되는 거죠. 예전에 지리외신들도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연결송수관을 이제 연결할 때 우리가 이제 습식과 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가 안 들어가더라도 습식 건식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연결송수관 설비에선 건식이 더 기초입니다. 스프링클러랑 좀 다르게 이때 건식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관이 쭉쭉쭉 가는데 이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지 않은 걸 우리가 건식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얘를 수압 시험을 봤다던가 어떤 테스트를 한 후에 남아있는 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수구 부분에 설치되는 그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뭐 벽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건물의 외벽인 경우도 있겠죠. 송수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쌍구형이죠. 이 배관이 결국 어디로 가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물을 한번 쐈다가 쏘다가 예를 들어서 호스를 빼버리면 물이 역류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송수구 자체가 체크밸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여기에 체크밸브를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송수구는 우리가 5개의 면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로의 면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이 안에 차 있는 물이 겨울철에 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배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자동 배수 밸브를 다는 거죠. 뭐 우리 그 도시기호로 이렇게 그렸었나요? 피레기였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수하는 거죠. 일반 도면에 그냥 밸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2차 측에 물이 남아 있었다면 이 체크 밸브를 기준으로 이제 1차 측, 2차 측이 되는 건데 2차 측에 건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물을 배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2차 측에도 이렇게 체크 밸브가 달려 있는 거죠. 배수 밸브가 같은 심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우리가 건식 같은 설비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왜 이 습식이란 말이 생겼냐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랑 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는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1m 이상의 높이에 설치가 되었던가 아니면 그 10층 이상이었나요? 11층 이상이었나요? 아마 11층 이상일 겁니다. 11층 이상. 11층 이상인 이유가 있어요.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습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이유를 보면 건물이 높아지면 쉽게 생각하면 이 배관이 길어진 거예요. 이 배관이 길어졌다는 건 우리가 소방차에서 물을 밀어 넣어줬을 때 이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거 뭐 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도 그러고 우리가 이 배관이 길어질수록 이 배관의 상태를 점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습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등을 평소에도 알 수 있겠죠. 즉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31m와 11층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이제 뇌피셜입니다. 뭐 어디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고층 건축물을 건축법에서 30층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는 높이가 120m인 건축물로서, 즉 30층이 120m라는 건 한 층에 우리는 4m 정도라고 규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요즘 건축물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층고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1m의 11층은 우리가 요 건축법이 규정된 게 아마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랬는데, 이 규정 전에는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는 엄밀히 따지면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소방법에서 규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린 모든 게 거의 11층 이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요즘 기준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11층 이상은 고층 건축물로 봤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뭐 지금은 약간 굳이 의미가 있나 싶지만 10층까지만 우리는 피난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향식 피난구라던가 뭐 다양한 설비가 있어서 그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나 한번 또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 예전에도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좀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죠. 얘는 결국 우리가 소방대가 소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설비입니다. 또는 이제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소화 활동뿐만 아니라 피난 및 구조도 하기 위해서 명칭이 소방 피난 구조 승강기였나요? 맨날 이거 헷갈리는데 이름이 원래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느 법엔 바뀌고 어느 법엔 안 바뀌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 비상용 승강기는 결국 소방대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얘의 대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41m 이상이었다는 2003년이었나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원래 처음엔 그랬다가 얘 대상이 우리가 31m 이상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용도마다 다르지만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즉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하기 힘든 게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이라고 하는 높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되면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결송수관 설비도 다르게 말하자면 11층까지는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는 건축물이니까 우리가 얘를 습식으로 설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식이랑 한번 살펴보면 건식이랑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얘도 결국 동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밸브로 그리겠습니다. 배수 밸브 하나 달아주고 체크 밸브 달아주고 각 이제 방수구가 달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원래는 배수 밸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얘를 이제 습식으로 유지하여야 되니까 얘는 배수 밸브가 삭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구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배수 밸브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또 설비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얘는 되게 제일 간단한 설비죠. 방수구와 송수구만 있으면 거의 다 되는 설비고, 원래 쌍구형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기초적인 내용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